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오늘은 8일편 16장 할 차례입니다. 8일편 16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활쏘기는 가죽 표면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힘쓰는 정도나 능력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것이 옛날의 도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힘으로 가죽을 뚫는다. 가죽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얘기하겠죠. 관역을 뚫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니다. 각자의 힘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감안하여 그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것이 그 핵심이다. 만약 모두가 힘을 겨뤄서 가죽을 뚫으려고 한다면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평하지 않고 진정한 예와 덕성을 기르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의 제목을 고대 활쏘기의 목표와 평가 기준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키워드 몇 개를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피라고 하는 말, 주피. 그 다음에는 위력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과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피. 그 다음에 그 사불주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위력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위력부동, 그 다음에 과. 위력 부동과, 그러니까 여기서 빨갛게 친 글자, 다시 말하면 사불주피, 그 다음에 위력 부동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피에 대한 것입니다. 주피라고 하는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가죽 표면, 다시 말하면 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뚫는 것을 주된 것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역을 뚫는 것을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맞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주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활을 쏠 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피라고 하는 얘기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이 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 사라고 하는 것은 활쏘기니까 사불주피라고 하는 건, 주피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니까 앞에 불이 붙었으니까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활쏘기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력이라고 하는 말. 위는 무엇을 하다, 행하다, 이런 얘기고, 행하다라는 얘기니까 위력이라는 말은 힘을 쓴다, 힘을 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을 하거나 발휘하는 힘의 크기나 정도를 우리는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력. 그러니까 위력 부동이니까 이러한 힘들이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 쓰는 정도와 능력이 같지 않다,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라고 하는 얘기는 등급을 매긴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력 부동과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마다 노력하거나 힘쓰는 정도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고대에는 귀족들이 예식과 함께 활쏘기를 하나의 예법으로 실천하며 단순한 승부보다 참가자의 태도와 인격, 그리고 예의 범절을 중시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활쏘기와는 달리 예식을 위한 활쏘기는 정확히 맞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힘이 다르기 때문에 힘의 크기와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 정확성을 기르는 것이 옛날의 원칙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고대 예식의 본질을 통해서 단순히 외적인 힘이나 결과보다는 내면의 덕성과 올바른 태도를 중시하는 인격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활쏘기의 목표와 평가 기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공자의 얘기가 우리 현대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경쟁이나 성공을 평가할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속도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이 달라서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가 없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기준으로 꾸준히 실력을 닦고 갈고 닦으며 올바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와 덕성함양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오늘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경기에서 단순히 누가 가장 빠른가를 겨누기보다는 자신의 기록을 경신해 나가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보다 정확함이 중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며 무리한 경쟁보다는 자기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자의 이와 같은 가르침이 오늘날 교육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교육이 안고 있는 성과 중심적 결과 중심적 평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종종 시험 점수, 등수, 합격 여부 등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마다 출발점이 다르고 성향과 능력,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단일한 기준으로 성취를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목적을 왜곡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은 같은 기준으로 학생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성적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특정 부분에 잘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감안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노력한 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옛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변화한다면 비록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교육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 현대교육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교육은 결과보다 과정, 능력보다 태도, 비교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개인의 노력을 존중하며 각자의 속도와 방식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 것입니다. 공자의 이와 같은 말은 경쟁과 성과 위주의 교육이 팽배한 오늘날 교육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통찰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1편 16장 고대 활쏘기의 목표와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